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이 메디인서의 이 제품을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려고 구입을 좀 했거든요. 좀 많이 좀 많이 구입을 했는데, 그 시트 타입을 충분히 지금 1일 100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트 타입은 미백 효과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백 효과가 있는 반면에 즉각적인 그 콜라겐 팩의 효과는 다음날 죄송합니다. 다음날 확인하거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인 경우에는 하고 나서 뗐을 때 즉각적으로 피부 결이나 매끄러운 피부 결이나 피부 모공이나 이런 게 점점 줄어드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바쁘신 분들 기초 다 바르시고 이거 하셔도 됩니다. 뭐 유분이 있는 뭐 영양 크림, 근데 그런 거 과도한 유분이 들어간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지만, 제가 지금 방금 상담해드린 저희 이제 블로그 제 이웃님도 남자분이십니다. 남자분이신데 4가지 제품을 사용 중인데, 총 그 들어간 화학 제품이 140여 가지가 들어간 제품을 4가지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러블 지금 생긴 상태이신데, 트러블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뭐 화해에 나와 있는 그런 성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화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화장품에 넣으면 안 되는 트러블을 일으키는 제가 알고 있는 물질도 있습니다. 화해는 전혀 안 떠도요. 그런 성분도 한 3가지, 한 제품에만 3가지 이렇게 들어있고, 뭐 식약 초고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3가지 또 들어있고, 주의 성분도 들어있고, 이래서 트러블이 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화장품이 원인일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 화장품 성분을 분석해보면 100%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3시 50분인데 그 많은 성분을 제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 제가 식약처 고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물질 몇 가지는 제가 딱 보면 압니다. 팔미딕 애시드, 지금 이게 좀 헷갈리는데,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이런 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성분인데 화해나 이런 데에는 뜨지 않습니다. 바르면 안 된다, 이런 게 안 뜹니다. 하지만 저거는 왜 바르면 안 되냐면요,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무조건 트러블을 유발시키는 성분이고요. 오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계면 활성제인데, 팔미틱 애시드는 모공을 막습니다. 피부 모공을. 그리고 그 스테아릭 애시드는 뭐냐면 선크림 중에서 굉장히 유분이 많은 선크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크림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선크림은 무조건 밤에 자기 전에 무조건 세안을 하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선크림은. 근데 바르는 크림에 저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분석해드린 분 중에 딱 지금 2가지 브랜드에서 이 2가지 성분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전혀 넣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저거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유분이 굉장히 많은 오일형 선크림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물질입니다. 근데 저걸 바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백탁 현상이라고 아시죠? 그런 백탁 현상이 없는 그런 선크림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오일형. 그렇지만 선크림은 약간 바르면 어떻습니까? 약간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런 효과 때문에 이 성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전혀 넣을 필요가 없는데, 전혀 그 성분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크림에 57가지의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크림 한 가지에 57가지의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데, 57가지인가? 47가지. 57가지 맞네요.
57가지가 들어있는데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성분은 글리세린도 화학 물질입니다. 글리세린이 전 성분에 물 다음에 들어있는 게 글리세린인데 다른 거는 뭐 어떤 좋은 성분이 없습니다. 무슨 뭐 시어버터가 들어가서 시어버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계면 활성제나 피부 유화제, 예, 샴푸 컨디셔닝제, 예, 다 똑같은 말이죠. 피부 컨디셔닝 이런 게 들어갔다면 모르겠는데 글리세린은 굉장히 저렴한 피부 보습제, 네, 화학 물질로 된 피부 보습제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물질입니다. 그 글리세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57가지의 화학 성분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 선크림에 들어가는 그 성분이 들어간 거는 피부가 발랐을 때 조금 약간 환해지게 보이게끔 하려고 그걸 넣은 건데 그 성분은 뭐냐면 화해에서 20가지 주의 성분이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크림에 그 성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성분이 원래 선크림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그 티타늄 디옥사이드 하여튼 그거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보면 딱 아는데 하여튼 그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게 이제 선크림에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그게 좀 안전한 그거라고 해서 근데 그게 들어가면 좀 백탁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형 선크림에 들어가는 그렇지만 발랐을 때 약간 하얘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성분이 지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가 쓰면 트러블이 100%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성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넣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발랐을 때 약간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썼을 때 피부가 좀 밝아진 이런 그걸 주기 위해서 그런 걸 넣은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 화장품을 만들 것 같으면 저도 만들겠습니다. 차라리 더 좋은 성분을 넣어서 화학 성분을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전혀 브랜드 이미지랑 맞지 않은데 그 브랜드가 TV 광고를 안 하고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는 그 브랜드에도 제가 말씀드린 그 2가지 성분, 선크림이 들어가는 거랑 지성 피부가 쓰면 절대 안 되고 민감성 피부 쓰면 안 되는 그 성분이 들어있고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 보통 어떤 거냐면 착향제라고 보면 됩니다. 인공 향료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것에서 나오냐면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만들 때 그거를 만들면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렌지 향이 좀 나겠죠. 그런 물질이 있는데 왜 그게 식약처에서 고시를 그렇게 해뒀냐. 오렌지 주스를 만들면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왜 그렇게 해놨냐. 그게 공장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기계에 만약에 부품에 예를 들면 부품이 작동을 하는데 기름 오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오일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야지 잘 돌아가잖아요. 우리 엔진 오일도 넣고 하듯이. 그런데 오일이 계속 끼면 이제 때가 끼잖아요. 기름때가. 그런 기름때를 닦는 그런 세척 작용을 하고 그런 기름때를 닦을 때 쓰는 그 성분이 식약처에서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 중에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성분이 거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그 성분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오렌지에서 추출한 부산물인데 오렌지 주스 만들면서 이제 나오는 부산물인데 그런 거를 넣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식약처에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검색을 하든 구글 검색을 해도 자세히 그걸 알 수 없냐면 식약처에서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화해에 들어가면 그렇게 적혀져 나오긴 나오는데 그리고 그런 성분들이 왜 그거를 그렇게 고시를 해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화장품에도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왜 그걸 주의 성분이라고 조심하라고
이왕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공고를 하고 해뒀냐면 공장에서 기름때 지울 때도 그 성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걸 얼굴에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매일 하루에 160가지의 화학성분을 얼굴에 바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화학성분은 피부에 쌓인다고요. 제 생각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피부에 쌓입니다. 먹는 거는 몸에서 이렇게 해독작용을 하지만 피부는 그 장격은 90%가 쌓인단 말이죠. 10% 정도는 뭐 날아가거나 뭐 이렇게 되고 90%는 쌓입니다. 그게 독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오늘 피부를 이제 이 그 메디엔서 이 팩으로 이제 좀 관리를 하려고 지금 거의 다 흡수가 됐는데 이걸로 이제 관리를 좀 해서 보여드리려고 이 팩을 지금 좀 주문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예, 44개를 주문했습니다. 아니지, 11박스를 주문했으니까 44장인데요. 가격은 7만원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죠, 8만원 초반에 구입했습니다. 8만원대 초반에 구입을 했고요. 44장에 8만원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화장품 이거 성분 분석해 주느라고 160몇 가지의 화장품을 성분을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알고 있는 성분은 아니까 이제 이렇게 찍어서 헤드폰을 찍어서 남겨드리면 되지만 제가 또 모르는 성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또 제가 하나하나 또 다 검색을 해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모르는 성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품 브랜드를 안다 그러면 이제 찾아볼 필요가 없겠죠. 한번 찾아봤으면. 왜냐하면 쓰는 화학 제품을 계속 쓰지 화장품 연구원이 여기 이거저거 좀 여러 가지 뭐 다 안 쓰거든요. 만약에 화학 제품 우리는 100가지를 갖다 놓고 쓴다. 그 100가지 내에서 쓰기 때문에 한 번 제가 분석을 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 브랜드는 또 처음 이제 제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성분 알레르기 유발 주의 성분이나 뭐 식약처 고식 이런 성분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약간 선크림이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알고요. 그 다음에 금속 이온 뭐 봉쇄제 금속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성분도 제가 아는 성분이 있는데 모르는 성분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찾아서 알려드리려면 시간이 사실은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벽 4시가 넘었어요. 4시 7분이네요. 제가 아까 영상을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찍었을 때가 제가 11시 그때 12시가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씻고 이제 기초를 다 바른 후에 이제 자려고 일부러 기초를 다 발랐습니다. 이거는 자다가 뭐 떼든가 자도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 말랐습니다. 그거 분석해주는 사이에. 그래서 매일 그 160가지 화학성분을 얼굴에 바르는데 트러블이 입에 지금 생겨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신 거고 트러블이 지금 생길 수 있는 물질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쓰지 말아야 될 제품이 있고 나으려면 만약에 지금 초기 같으면 이 제품 안 쓰고 피부과 한 번 방문하는 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 스테로이드제는 금방 낫겠죠. 낫고 난 다음에 제가 다른 제품을 이런 화학성분 많이 안 들어간 제품하고 몇 가지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트러블 낫는 방법이 병원 안 가고 뭐 낫는 방법과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 이제 그 영상을 켰습니다. 이게 다 말라서 그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미백 시트 제품을 뗐을 경우에는 굉장히 피부가 좀 밝아져 있지만 그 콜라겐의 이 결광이라든가 이런 거는 볼 수 없지만 이런 타입은 어떠냐면 떼고 나면 즉각적으로 피부가 매끄러워져 있고 피부결이 굉장히 좋아져 있습니다. 매끄러운 피부결. 예,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의 콜라겐 팩을 지금 거의 다 말랐으니까 제가 한번 떼볼게요.
네, 이 타입의 콜라겐 팩을 썼을 때는 네, 그 시트 타입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죠. 확 밝아지고 밝아졌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백 성분이 들어가거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저 팩을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밝아지고 이런 건 전혀 없는데 피부 결이 굉장히 결에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날이 아닌 오늘 바로 즉각적으로 피부 결이 매끄러져 있고 피부 강체, 네. 피부 결이라든가 일단 피부 결이 굉장히 매끄러워져 있고요. 일단 이 콜라겐 팩에다가 이런 흡수되는 타입은 이제 쓰면 쓸수록 제가 리프팅 효과나 피부 탄력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시피 네, 이거는 이제 하고 나면 바로 모공이 넓으신 분들도 떼고 나면 피부가 조금 모공이 없어진 거를 사용하면 할수록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제품을 제가 당분간 좀 써보려고 주문을 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떼고 이제 피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차피 이렇게 늦은 김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그래서 한번 더 켰고요. 혹시 잠들까봐 기초까지 다 바른 상태입니다. 다 바른 상태에서 크림까지 다 바르고 네, 한 상태고요. 크림을 안 바르고 만약에 사용을 하면 이것보다 더 매끄럽고 더 팽팽하고 더 그렇게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콜라겐 팩도 100% 확실한 거는 뭐냐면 피부 탄력과 진피 침밀도가 증가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피부에 모공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매끄러운 피부결이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피부결이 매끄러워야 광이 나겠죠. 그래서 이 흡수되는 타입의 팩을 계속 사용하시면 피부 모공은 제가 1일 1팩으로 한 달 사용하시면 피부 모공은 100% 없어집니다. 근데 시트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35g의 콜라겐을 흡수시켜 주기 때문에 똑같이 피부 매끄러운 피부결이나 모공이나 탄력이나 리프팅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트 타입은 즉각적으로 미백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시트 타입은 또 어떠냐면 다음날 아침에 돼야 피부가 굉장히 매끄러워져 있고 이걸 느낄 수 있고요. 이거는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리하다는 거. 이거는 시트 타입은 다 그거를 용량을 다 짜든 이렇게 어떻게 하든 얼굴에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굉장히 양이 많다 보니까 손이 불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손 불듯이 손이 좀 불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떼서 그냥 붙여놨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이게 더 편리하고요. 미백과 콜라겐의 효과를 함께 보기 위해서는 스킨백과 이 제품이 더 효과적이고 콜라겐 팩을 처음 사용하시면 저는 이 두 가지를 추천드리는데 메디앤서 제품을 먼저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킨백과 제품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스킨백과를 사용하는 제 주변의 지인들이 모두 다 똑같이 저와 똑같이 뗐을 때 피부가 굉장히 밝아져 있네. 이거는 다 모두 다 의견이 똑같습니다. 개인차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 주변의 지인들은 다 미백의 효과를 떼고 나서 굉장히 하얘져 있다. 이렇게 다 모두 다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트 타입하고 콜라겐 흡수되는 타입하고 그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어차피 이렇게 성분 분석 때문에 늦은 김에 피부를 한번 표현해 드리고 내일 아침에 한번 더 다른 제품을 제가 주문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 다시 아침에 영상을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다 주무시고 있을 시간이시니까 예, 좋은 밤 되시고요. 예, 저도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